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의 아이 엄마입니다. 저도 종종 이곳에서 사연을 듣곤 했는데요. 듣기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니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같은 입장이 되어보고 나니 이제서야 사연자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내 얘기를 누군가 알게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럽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다 싶어요. 게다가 그 일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일이라면 더 걱정이 크겠죠.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도 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지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 있었던 그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30살쯤 일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된 사이였습니다.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자리에서 일적으로 엮여 어쩌다 보니 연애까지 하게 되었네요.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신중할 만큼 신중했지만 서로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일로 만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이에 그렇게 2년을 연애한 저희는 이듬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었기에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의 결혼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혹시나 딸 자식 노처녀 될까 걱정하셨던 분이셨는데 늦둥이 아들을 낳으신 시부모님은 걱정이 더 심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교제를 시작한 것을 아시고부터 계속 저를 궁금해하셨다던 시부모님은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희도 늦은 나이에 조금 일찍 결혼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둘 다 신중한 성격이었던 탓에 애달른 부모님 마음은 신경 쓰지도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끌다가 그제서야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30이 넘어서야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자식의 결혼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오랜 기다림 때문에 저를 보시고는 단숨에 저를 며느리로 반겨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축복해주시는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무사히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다정하고 착한 남편 덕분에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늦게 만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성격도 잘 맞았고 같이 있을 때면 늘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부부가 평생 살기 좋다 하던데 저희가 딱 그런 사람들이었죠. 결혼 후에는 붙어있기 바빠서 다른 모임은 잘 나가지 않을 정도로 늘 서로만 보고 살았던 저희였어요. 주변에서도 왜 이제야 만났냐고 할 정도로 금슬이 좋은 편이었죠. 저희가 생각해도 부부간에 문제라 할 게 없고 시부모님도 모자란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잘해주시는 덕에 다른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도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요즘에야 30 넘어서 첫 아이를 가지는 게 흔한 일이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30 넘어 아이를 낳는 것은 노산이라는 우려를 듣던 때였습니다. 이미 30이 넘어서 보통에 비해 늦은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도 꽤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바람처럼 임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건강관리에 매번 날짜 계산까지 하면서 신경을 쓰는데도 번번이 아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 욕심은 없다 싶었는데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한 후로는 어느새 남의 집 아이를 부러워할 정도로 아이가 갖고 싶었죠. 저희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른들은 얼마나 더 바라셨겠어요. 시부모님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셨던 저희 부모님도 매번 제게 임신 소식을 궁금해하고 하셨으니 늦둥이 남편 낳으시고 나이가 지긋하셨던 저희 시부모님은 손주에 대한 기대가 더 많으셨을 겁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앞에서 대놓고 아이 말씀을 꺼내진 않으셨지만 제가 채기가 있어서 구역질만 해도
혹시 임신은 아닐까 생각하며 놀라시곤 하셨고, 시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하시고 실망을 감추질 못하셨죠. 누구 하나 저희 부부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또 다른 무게감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집안의 외동자식들이었으니 부모님들도 유일할 손주 소식을 오매불만 기다리셨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싶은 나이에 1년, 2년 기다리는 것이 점점 더 조바심이 났던 저는 저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실망감에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 생각을 하는지 제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때는 남편의 위로도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은 쉽게 가지는 것만 같은 아이를 저도 꼭 갖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시험과 나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것도 생각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비용도 비용이었고 그것도 다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다 보니 직장 생활하면서 시도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기도 어렵고 이래저래 모든 것이 제 마음 같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삼신할머니가 계셔서 제게 예쁜 아이를 점지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런 제 바람이 통했던 걸까요? 저는 결혼 4년 차에서야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바라고 실망을 거듭해서 그런지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고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과 같이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 스스로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병원까지 가서 임신 확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집안에 드디어 경사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나온 저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노력 없이 찾아오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혹시나 싶은 생각에 저희는 곧바로 부모님들께 소식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면서 초기 유산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실망을 드리지 않으려 조금 신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안정기가 지나고 아이의 성별까지 알고 나서야 양가 부모님들께 저희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것을 듣고 저희 부부는 참 좋았습니다. 만약 아이를 하나만 낳게 된다면 딸이 좋을까 아들이 좋을까 고민하던 저희의 선택은 늘 딸이었거든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좀 미안할 일이었지만 저희는 딸이 갖고 싶었고 늦게서야 저희의 바람을 들어주셨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죠. 그렇게 늦게 전한 소식에도 부모님들은 참 기뻐해 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른들도 잘 아시기에 더욱 그러셨을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저는 왠지 시부모님 앞에서 딸이라는 소식을 전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편협한 제 생각에는 저희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시라 어렵게 남편을 가지셨던 시부모님이 손녀보다는 손자를 기다리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이라는 소식을 들으신다면 내심 실망하진 않으실까 싶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시부모님은 저희 딸아이의 소식을 참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드디어 경사가 생겼구나. 그래, 새아가가 고생이 참 많았다. 그동안 임신하겠다고 네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냐. 우리도 걱정되면서도 말을 못 꺼냈다만 아무리 그래도 네가 제일 고생이 많았겠지.
장하다. 그래도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 임신했으니 먹는 것도 조심하고 산모 건강이 최우선인 건 잘 알지? 네, 어머니.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근데 어머니, 혹시 손녀라서 섭섭하지는 않으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혹시 아들이기를 바라셨을까봐요.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어렵게 하던 아이인데 딸이던 아들이던 뭐가 어때서 그래? 나는 그저 드디어 손주 볼 생각에 기쁘기만 하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딸이 더 좋다 그러지 않니? 우리는 너희만 좋으면 딸이던 아들이던 다 좋아. 시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 딸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부모님은 딸아이 소식을 들으신 후로 길 가다가 예쁜 아이 물건이 있으면 늘 지나치지를 못하시고 제게 선물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아이 물품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분홍색이나 꽃이 달린 것만 보이면 주저없이 사오시며 하루빨리 예쁜 손녀를 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이름까지 지어오셨죠. 우리가 유명하다는 곳 가서 받아온 이름인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한번 봐봐라.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녀오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골라봐. 어머, 벌써 이름까지 봐오셨어요? 저희는 아직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요. 지안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네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도 네가 좋은 게 좋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다행이다. 네 시아버지가 유명한 장명소 찾겠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여기가 엄청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지어준 집이라 그러더구나. 그럼 이제 좋은 이름까지 받아왔으니까 우리 손녀도 걱정 없이 무사히 잘 태어나서 나중에도 별탈 없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클 수 있을 거다. 비싼 이름을 받아오시면서도 저희 시부모님의 바람은 그저 아이가 무탈한 것뿐이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아이가 어렵게 찾아온 것이 혹시나 두 분 탓일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했어요. 두 분도 임신이 어려우셨기에 혹시 그런 것을 저희에게 물려주신 건 아닐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자식 며느리에게 더 바라는 것도 없으시고 그저 저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던 분들이셨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며 두 분께 늘 감사했고 앞으로 살면서 늘 효도하고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온 식구들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저희 아이는 어렵게 찾아온 것에 비해 건강하고 씩씩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우량아에 가까울 만큼 튼튼하게 태어난 아이 덕분에 모두가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죠. 사실 저도 혹시 제가 노산이라 아이에게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건강히 태어나준 것을 보니 제가 몇 시간의 산통을 겪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준 저희 딸 지안이는 그 뒤로도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며 튼튼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까지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주었죠. 멀리 떨어져 계시던 친정 부모님과 달리 같은 지역에서 살고 계셨던 저희 시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며 저희 집 가까이로 이사를 오셨어요. 바라던 손녀가 태어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셨던 거죠. 시부모님은 이사 이후 매일 아이를 보러 오셨고 그만큼이나 손녀를 각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부모님 가고 나시면 유산을 저희가 아닌 저희 딸에게 물려주시겠다며 그만큼 손녀를 예뻐하셨죠. 매일 장난감에 선물에 자꾸만 예뻐만 해주시다 보니 딸은 부모인 저희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었어요. 저희 아이를 좋아해 주시니 감사하지만 가끔은 너무 끼고 도셔서 아이 버릇이 나빠지면 어쩌나 우려가 될 정도로
저희 딸을 예뻐만 하시던 시부모님이셨습니다.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우리 지안이. 할미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다 먹을래. 그래. 우리 지안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어머니, 안 돼요. 지안이 오늘 간식 안 주기로 했어요. 아까 제 말 안 들어서 혼났었거든요. 벌로 오늘은 간식 없어요. 아유, 그래도 애가 먹고 싶다는데 오늘만 봐주면 안 되냐? 안 돼요. 혼날 때는 혼나야죠. 쟤도 어머님이 자기 예뻐하시는 거 알고 어머님한테 일부러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애가 너무 짠한데 어쩌누? 어머니는 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마냥 예쁘기만 하신 건지 매번 저 몰래라도 아이를 챙겨주실 정도로 손녀 앞에서는 너무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걸 잘하는 딸아이도 혼이 나야 할 때면 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고 그 뒤에 숨으려고 했죠. 저는 조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딸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대로 예쁜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걱정 없이 자라는 것을 보며 저희 부부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이대로 그 행복이 오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이별의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 뒤 저희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팔순이 다 되신 나이였기에 갑작스럽다고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별 앞에 다들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 그러던데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리 오래 계셔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 팔순 때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며 기대하던 저희는 아버님의 팔순을 보지도 못하고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던 분이셨기에 더욱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가장 힘이 드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아직은 아버님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으셨는지 많이 힘들어하셨죠.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며 잠을 주무시지 못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셔서 저희 모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잘난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손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더 적적하신지 딸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셨어요. 학교 들어간 아이의 등하굣길을 책임져 주시고 손녀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으시다며 그 연세에 부업까지 알아보고 다니셨죠. 어머니가 괜한 고생이라도 하실까 걱정되어 저희가 뜯어말리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손녀를 보시고 다시 일어서시려는 어머니 모습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이가 학교에서 느닷없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지방에 계신 부모님까지 모두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이가 피를 뽑고 온갖 검사를 다 받는 것을 보며 온 가족이 초조해하며 아이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별일이 아니기를 바라던 저희 부부는 결국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원인불명의 난치병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한 번 쓰러진 것으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냥 가벼운 빈혈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긴 자기 자식이 아플 거라 예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아이의 병이 더 이해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자라는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게 조심하며 키웠던 내 아이에게 원인 불명의 난치병이 생겼다는 것이
믿고 싶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현실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다녀야 했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결국 학교를 관두고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아이는 학교에서 홈스쿨링 신청을 해서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쫓아가며 친구도 보지 못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 딸아이를 제가 도맡아 챙기고 싶었지만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저희 부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가고 싶다고 울고 떼쓰는 아이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죄책감이 컸어요. 그래도 다행히 근처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대신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셨고 그 뒤로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아이를 봐주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처분한 돈으로 딸아이 치료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자식된 입장에 차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대가 없이 딸을 돌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돈을 치료비로 다 쓰고 나면 어머니의 노후가 힘들어질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비는 저희가 열심히 벌기로 하고 어머니는 저희 대신 딸아이를 잘 챙겨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 덕분에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치병이다 뿐이지 치료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기에 저희는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아이가 하루빨리 완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을 걱정하시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픈 손녀 걱정에 밤잠까지 설치셨고 잠이 들지 못하시며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 본 저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나 손녀를 위하시고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얼마 뒤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저희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이제 내가 싫은가 봐. 나한테 웃어주지도 않고 자꾸 화만 내. 할머니가 그러셨어? 왜 그러셨지? 혹시 지연이가 할머니 말 안 듣고 혼날 짓 했어?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랬단 말이야.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아이의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기에 오히려 그래서 아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워낙 오냐오냐 크던 아이였으니 할머니가 힘들어 굳은 표정을 보이시는 걸로도 괜한 오해를 할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아이가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희도 그제서야 어머니가 전과 달라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오냐오냐해서 걱정스러웠던 전과 달리 언젠가부터 별것 아닌 일에 아이를 혼내시고 쉽게 화를 내시며 아픈 아이를 차갑게 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지안이가 어제 할머니한테 혼났다고 울던데 혹시 뭐 때문에 혼내셨어요? 혼날 만한 일이 있으니 혼을 냈겠지. 할머니가 손녀원도 못 내니? 그건 아닌데 저도 이유가 궁금해서요. 지안이는 자기가 왜 혼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혼내시는 건 좋은데 아이에게 무슨 이유로 혼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가 혼나고도 이유를 모르면 그게 애 탓이지 내 탓이야? 어머니, 요즘 지안이한테 화도 자주 내시고 혹시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불편한 건 무슨... 그냥 내가 애를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대한 것 같아서 버릇 나빠질까봐 그러지. 앞으로라도 따끔하게 혼내려고 그런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저도 아이가 아픈 후로는 더 혼내지 못해서 혹시 버릇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었거든요.
물론 제 앞에서는 딸이 크게 잘못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 나이 아이들은 하루 다르게 세상을 배우고 나쁜 건 더 빨리 배우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으신 거라 생각하며 어머니의 달라진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변화가 염려스럽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아이를 혼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딸아이를 위한 것이면 뭐든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싶어 하시던 어머니가 그 즈음부터 아이의 좋은 옷들은 다 치우시고 어디서 얻어오신 건지 다 떨어진 지저분한 옷을 입히시고 찬밥을 먹이시면서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지안이한테 찬밥 주셨어요? 애가 밥이 차서 먹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찬밥 좀 먹였다. 혹시 밥이 없으셔서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해놓고 가도 되는데 어머니가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면 앞으로 제가 새 밥 안 쳐놓고 갈게요. 보온 끄지 마시고 퍼서만 주세요. 뭐 한다고 애를 매번 뜨신 밥 먹이면서 키우려고 그러니?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애를 너무 곱게만 키우는 것 같다. 딸 자식 곱게 키울 필요 없어. 지금도 봐라. 니들이 너무 곱게만 키워서 애가 이렇게 병이 난 거 아니냐. 애들은 적당히 굴리면서 키우는 거지.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전에는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곱게 키우시려 해서 도리어 말리던 저희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아이를 너무 곱게 키웠다며 딸 자식에게는 찬밥 먹이는 거라는 심한 말까지 하시는 어머님이 제가 알던 그 어머니가 맞는 건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자 남편 역시 크게 놀랐죠. 대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지 고민하던 저희는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겪으시게 된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안이 봐주시는 게 많이 힘드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지안이 걱정만 하느라 어머님 신경을 너무 못 썼다 싶네요. 어머님 나이에 손녀 돌보시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어머니한테 당연한 듯 맡긴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소홀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버거우시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일을 쉬던가 아니면 저희 부모님께 부탁하던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볼게요. 아니다. 사돈이 아직 일하고 계시고 멀리 살고 계시는데 부탁할 수도 없지. 그리고 애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라며. 니들 둘 다 일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니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니들 일이나 챙겨라. 부담이 크신가 싶어서 말을 꺼내봤지만 어머니는 직접 손녀를 챙기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딸에게 섭섭하게 구셨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밥을 먹을 때마다 찬밥을 먹게 되고 하루아침에 할머니에게 말 그대로 찬밥 취급을 당하게 된 딸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며 힘들어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아프고 학교도 못 가서 힘들었을 텐데 갑자기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니 아이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시나 이해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어느 수준부터는 그냥 이해할 수만 없는 지경이었죠.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지치던 저희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가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힘드시면 차라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애한테 못되게 구시면서 옆에 계시려고 하세요? 내가 돌봐준다는데도 뭔 불만이 이렇게 많아. 나도 할머니로서 손녀 양육하는 방식이 있는 거지. 찬밥 좀 먹이고 쓴소리 좀 한다고 애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냐?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길에서 풀조가리 뜯어먹고 자랐고 집에서 쌍욕 먹고 자랐어도 잘만 자랐다.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애가 아픈 것도
다 니들이 너무 오냐오냐 길러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것만 아니었어도 애가 별탈 없이 잘 자랐을 텐데 온실 속에서 키우면 밖에서 어떻게 잘 자라겠니? 그건 아이 부모인 저희가 생각할 일이죠. 그걸 왜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하시고 자꾸 애한테 상처를 주시냐고요. 풀 뜯어먹고 자란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요즘 애들은 섬세해서 그렇게 하시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유난히셨던 분이 누구신데 저희가 곱게 키워서 병이 났다고 하세요. 저야말로 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앞으로 지안이한테 찬밥 먹이지 마시고 화 좀 내지 마세요. 저도 이제 더는 안 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화 한 번 낸 적 없는 효자였던 남편이 아이 일로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이후 어머니도 저희 앞에서는 아이에게 화도 내지 않으시고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 말고 다른 곳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었고 저희로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아이가 병을 이겨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 문제 없어 다행이다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2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집에는 저와 어머니와 제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같이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었고 퇴근 후에도 틈틈이 아이의 병에 대해 공부하며 여러 치료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딸아이가 자기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할머니 싫어. 이제 할머니 가라고 하고 우리끼리만 살면 안 돼? 응? 왜 그래? 할머니한테 또 혼났어? 그래도 할머니가 지안이 돌봐주시잖아. 할머니도 지안이 잘 되라고 혼내시는 걸 거야.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아파서 귀찮아서 싫어하는 거야. 나한테 또 찬밥 주고 나는 함부로 커야 한다고 말했어. 뭐?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남편과 한바탕 하신 이후로 다시 조심하시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서 그러신 건지 어머니가 다시 딸아이에게 찬밥을 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 앞에서까지 함부로 키워야 한다느니 그런 상처되는 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입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아무 말 못했던 저도 그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싫다며 투정 부리는 아이를 겨우 재워두고 어머니에게 가서 따져 물었죠. 어머니, 지안이한테 또 찬밥 주셨어요? 그리고 지안이 앞에서 함부로 키워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 안 그러기로 약속하셔놓고 왜 또 그러세요? 제가 힘들면 말씀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잘못도 없는 애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괴롭히긴 누굴 괴롭혀? 그런 말씀하시는 게 괴롭히는 거죠. 애가 상처받고 울잖아요.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던 애가 이제는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싫다고 그러네요. 이런 말씀 들으시는 어머니는 좋으세요? 뭐라고? 걔가 그런 말을 했어? 어이구, 내가 지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 말 몇 마디 하고 찬밥 좀 먹였다고 이제는 내가 제일 싫다고 그래?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데도 내가 걔를 계속 오냐오냐 해야겠냐? 저 잘되라고 내가 얼마나 용쓰는 줄도 모르고 지 할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니들이 애를 그렇게 키운 거야. 내 말대로 엄하게 키워야 한다니까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이야.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말이 되는 걸로 혼을 내셔야죠. 지금 설마 딸이라서 함부로 키워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너까지 왜 이러냐?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지 내가 괜히 그러겠어?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러시는지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안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화만 내고 찬밥만 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도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저도 그 의도 이제 더 이해 못 해드려요. 이러다가 애아빠랑 또 싸우고 싶으세요? 혼내시는 건 이해할 테니까 제발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주세요. 안 그래도 아픈 애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어머니께 호소하던 말도 해보고 당부도 드려봤지만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이후로도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딸에게 계속 찬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래도 매는 안 들어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요. 남편이 없다고 무서울 게 없으신 건지 제 말은 도통 듣지 않으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골머리를 썩여야 했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도 어머니는 여지없이 딸에게 찬밥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는 사이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남편이 결국 그 광경을 다시 보고 말았던 겁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어머니가 내내 손녀에게 찬밥을 먹인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나 없는 동안 손녀한테 이딴 거 먹인 거야? 아니, 찬밥이 남았기에. 내가 분명 말했잖아요. 아픈 애한테 왜 찬밥을 먹이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이렇게 차별하는 거 너무하다 싶지 않아?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이해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무심해도 소녀한테 이럴 순 없는 거야. 엄마, 정말 지안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화가 난 남편은 아이가 먹던 밥상을 뒤엎어버렸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제가 집에 도착했고 남편이 밥상을 엎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보, 좀 참아. 왜 이래? 애가 보고 있잖아. 여태 두고 보고 참았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더 참아. 나 이제는 더 못 참아. 당신 당장 엄마 방에 가서 짐 싸. 오늘부로 엄마는 이 집에서 나가실 거고 앞으로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녀도 없이 사실 거야. 내가 전에도 분명 2번 안 참는다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내 자식이 이렇게 홀대하는 거 나도 더 못 봅니다. 이제 나가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기어이 남편의 입에서 인연을 끊자는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말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몹시 충격받은 표정으로 망연자실해 계셨어요. 저는 남편 눈치를 보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냥 지안이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하면서 괜히 소녀 핑계대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아유, 내가 다 말아마. 사실은 내가 점집을 갔는데 거기서 이러라고 시킨 거야.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고백에 온 가족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얼마 뒤 손녀까지 원인불명의 병을 앓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희 생각보다 그 충격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매일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점집을 찾아가신 거죠. 워낙 용한 집이라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는 것을 어머니가 손녀 걱정에 그 집 앞에서 사정하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겨우 만나실 수 있으셨대요. 그 여자가 우리 영감 죽고 지안이가 아픈 것까지 다 알면서 우리 집에 마가 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점쟁이 말이 우리 지안이를 이대로 두면 할아버지 따라 보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겠니. 그래서
내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방법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함부로 키워야 한다는 거야. 옛날에 자식들 명줄 길어지라고 개똥이, 잡놈 함부로 이름 붙이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 지안이가 오래 산다 그러잖니. 나라고 애한테 찬밥 주고 하대하고 그러는 게 마음이 편했겠니? 내 입으로 험한 소리 하면서 나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내 손녀가 산다는데 내가 그보다 더한 짓도 못할까? 믿기 어려운 황당한 말이었지만 그제서야 저희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손녀를 예뻐하셨던 분이 달라지신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차마 어머니의 속내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를 내던 남편도 더 이상 화를 낼 수만 없었어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 그랬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상처받았을 딸을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그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 점쟁이 말을 믿고 계속 모질게 굴어야 한다 하셨지만 저희는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어머니를 계속 설득시켰어요. 어머니는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이상 아이를 위해 무슨 행동이 맞는 건지 쉽게 분별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힘들 때 어딘가에 기대고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나요?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가 소용없는 미신을 계속 믿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려 아이의 치료법을 더욱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우리 아이처럼 난치병을 앓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았죠. 전국의 많은 병원을 다녔고 안 해본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결국 저희 아이에게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더디던 치료가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했고 아이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 아이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니도 비로소 마음을 놓으신 듯 했어요. 그동안 혹시 손녀가 어찌 될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썩으셨을지 저희도 어머니도 그제서야 살 것 같았죠. 그 후로 아이는 다시 학교도 다니고 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어머니도 더 이상 미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손녀에게 전처럼 다정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전에 행복했던 가족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네요.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그때의 일이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모두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머니를 조금 더 알아들였다면 오해가 생길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에게 더욱 잘하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모든 집안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